오늘 날씨가 쌀쌀하던데요. 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제목이 행복한 은퇴발전소인데 이게 줄이면은 아시다시피 방금 저희 윤 팀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운발이 되고 좀 빨리 발음을 하면은 행운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팟캐스트와 그리고 저희들이 가끔씩 이렇게 강연을 1년에 한 두세 번 하니까요. 이런 때 오시고 해서 그걸 통해서 행운발을 팍팍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주로 부동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저는 부동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하고 조금 비슷한데 앞에 금융이라는 글자가 붙었는데요. 자, 금융에서 월세 받기라는 쪽으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또 요즘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종도 울릴 겸 혹은 더 좋은 수단도 또 있고 혹은 보완적인 수단도 있고 해서요. 그쪽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 것이 평생에 크게 남을 수가 있는데 질문은 사람을 한 단계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과와 도넛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심플하게 정답이십니다. 나중에 책 한 권 드릴게요. 먹어보면 알지 그게 뭔 문제가 있나 하는데요. 이 질문을 제가 아주 존경하는 푸엥카레라는 수학자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큰 부분을 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주의 모양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까지 이게 연결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푸엥카라는 사람이 사과와 도넛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저 질문 하나가 이제 그것까지 연결되고요. 그게 이제 푸엥카르의 추측이라는 것까지 연결돼서 페렐련만이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저 문제를 풀게 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 저도 오늘 그래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볼까 합니다. 자, 금융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앞의 질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허접한 질문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융에서 월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쪽에 계신 분 나중에 한 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권이 남았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드리려고. 자, 금융에서 월세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그걸 먼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신문에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도 좀 떨어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던데요. 수익형 부동산이 제가 울산에 한번 강의하러 내려갔더니 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땅 사놓고 땅 불화하는 데 가서 사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리비도 들고 감가상각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산이 그렇게 안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사다 보면은 자기의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이제 부동산에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게 신기해서 시장이 아주 좋을 때는 유동성이 좋다가 정작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시장이 얼어붙어서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유동성은 그래서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좋은 물건은 얼어붙을 때도 유동성이 있는 게 좋은 물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시장이 얼어붙으면 유동성도 정작 필요할 때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변동 위험도 있죠. 지금 한 4%, 5%라고 했는데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세금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감가상각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1.5%에서 2%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한 3%죠.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그런 수익률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이제 임대료 변동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지 않으면은 집중 투자하는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꾸준한 수익을 그러면은 금융에서 얻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은 10년 전과 달리 수많은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관점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자산을 선택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근데 한번 이게 무슨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무슨 그래프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금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금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지금 강력하게 위험자산이라고 주장하시고 어떤 분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위험자산이기도 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저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금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자산이어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자들이 금을 쪼개서 집에 놔두고 내가 피난 갈 때 써야지 하는 사람들은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위험자산도 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에서가 아니라 금융에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점을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월세를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오늘은 쌍안경을 여러분들이 하나 들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쌍안경의 한쪽 안경은 소득 관점이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또 하나의 쌍안경의 그것은 장기 관점,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 관점이라는 것은 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월급 받는 것을 우리가 소득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격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2% 올랐네, 5% 떨어졌네 하는 것이 가격 관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배당 수익률이 한 2% 정도 할 때 사놓고 있다가 그 배당금을 받아보니까 꾸준하게 수익률이 대충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에 한 2% 정도 들어오더라 하는 것이 소득 관점입니다. 소득 관점이라는 것은 매년 혹은 분기, 매월 나한테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볼 때 소득 관점에서 보느냐, 자산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산을 보는 것이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이게 횡축은 자산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소득 변동성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자 금액이 일정하느냐, 혹은 배당금이 일정하느냐,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국채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만기가 한 20년짜리 정도 장기 국채라고 그러면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 요즘 듀레이션이 한 15년 이상 되니까 금리가 1% 정도 20년짜리 같으면은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격이 15%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년짜리 장기 국채는 자산 가격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살 때 받기로 한 이자는 20년 동안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전혀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소득 변동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국채라는 것은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가격을 본다면 아주 변동이 심하지만은 소득 측면에서 보면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브라질 국채가 대표적이죠. 환 부분을 조금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브라질의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운대 가서 신탁에 잔고를 찍어 보니까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이자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국채를 우리가 가격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자산이 위험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소득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득의 변동성이 별로 없네.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금이나 단기 1년짜리 국채, 1년짜리 예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우리 정기예금 가격 변하는 거 봤습니까? 원본이 1년 되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정도만 물면 되고요. 중도해지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소득 변동성이 큽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1%일 때, 금리가 3%로 올라가면은 소득이 3%가 되었다가 금리가 2%로 떨어지면은 2%가 되었다가 금리가 0%가 되면은 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변동성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 국채 예금 같은 경우는 소득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크고 자산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적고 장기 국채는 소득 관점에서 보면은 변동성이 적은 반면에 자산 관점에서 보면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월세라는 것은 꾸준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꾸준한 소득을 얻으면 우리는 그 자산을 자산 가격을 쳐다보지 말고 그 자산의 소득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채권하니까 그러는데 그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펀드하고 인프라 펀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맵스 리얼티 부동산 펀드라고 저희 이제 미래세세 부동산 펀드입니다. 이 펀드 보시면은 자, 이게 펀드가 어떠냐면은 부동산 펀드를 해서 상장을 해놔서 우리가 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거래 가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펀드의 기준 가격, 펀드의 거래 가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은 펀드의 가격입니다. 펀드의 가격은 이 맵스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한 2,300~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한 4,3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거의 뭐 50% 이상 뚝 떨어졌다가 100%가 거의 70~80%가 오르기도 합니다. 이걸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맵스 리얼티 펀드를 자산 가격에 변하는 쪽으로 관점을 본다면은 상당히 겁납니다. 야, 샀다가 갑자기 20%가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마구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배당금을 한번 보십시오. 배당금을 보면은 170원에서 한 220원 사이로 그리고 거의 200원 정도 수준을 전후해서 배당금은 일정하게 줍니다. 그래서 소득 관점에서 본다면은 변동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격 관점에서 이 자산을 선택한다면은 겁이 나서 선택을 못하지만 내가 매월 월세처럼 받겠다는 소득 관점에서 본다면은 선택할 수가 있는 좋은 자산입니다. 이거는 매크리 인프라 펀드입니다. 이거 역시 기준 가격 변동이 이제 심하게 되는데 거의 4,000원에서 거의 한 8,000원, 8,500원까지 기준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주식 시장에 따라서 변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매크리 인프라 펀드의 배당금을 보면은 이거 역시 한 200원에서 240원 사이에 거의 일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산 가격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변동폭이 이렇게 큰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변동폭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에서 월세를 얻겠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 관점에서 자산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쪽 관점으로 쳐다보고 자산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소득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배당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주가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진짜 널뛰기처럼 변하는데 이게 우리가 고배당 기업의 그 배당금 평균하고 그 다음에 고배당 기업들의 그 배당 주식들의 가격 변동입니다. 이 가격 변동성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은 가격 변동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변동이 큰데 이 배당금은 그렇게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 봐도 촘촘히 보통 뭐 고배당을 해준다고 그러더라도 뭐 2%에서 뭐 4% 사이 그 사이에 이렇게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배당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이제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소득 관점에서 볼 때는 자산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처럼 매크리 인프라 펀드, 그 다음에 맵스 리얼티 펀드, 배당 주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가격 변한 것으로 볼 때는 겁이 나서 못 들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 자산은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장기 관점입니다. 아까 매크로 인프라 펀드나 미래셋 맵스 리얼티 펀드나 장기 채권,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주식의 성향을 가진 것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변동하는 것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절대 수익 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배당주 펀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리츠 같은 경우도 부동산 펀드를 상장을 해 놓으니까 주식시장하고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것으로 배당주는 소득 관점에서 보아서 투자를 해야 할 자산일까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 해결됩니다. 장기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왜 해결되느냐? 대단히 죄송하게도 오늘 제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맞는 줄 알고 화이트보드가 있으면은 이걸 좀 쓰면서 폼을 잡아볼까 했는데 이게 전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지멋대로 주식 수익률을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주가 수익률,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동일한데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투자 수익은 늘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식은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평균 회귀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수익률이 끝없이 5%, 10%, 15% 계속 높아지는 거 못 보셨죠? 주식 수익률은 15%, 20% 가다가 마이너스 10%도 가다가 5%도 가고 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 예를 들어 평균적인 한 5%나 7% 뭐이면은 그런 수준을 중심으로 주식 수익률은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걸 이제 평균 회귀 성향이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에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수익률이 20%가 되면은 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5% 수준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거기서 끝없이 마이너스 20%가 가는 게 아니라 또다시 5%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식 수익률의 장기적인 평균 그 수익률이 연어들의 자기 고향처럼 그 평균 수익률을 향해서 주식은 오르면은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내리면은 또 올라가려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규칙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꽤 오랫동안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자기가 평균적인 수익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하면이 아니라 실제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변동성이 아까 본 것보다 더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그 계산한 것이 장기로 갈수록 주식이라는 채권은 안 이렇습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의 특징은 장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까 그 수치에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한 것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변동성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식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변동성이 더 줄어듭니다. 장기로 갈수록. 그게 이제 주식의 특징입니다. 주식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자산의 특징이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몇 가지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데 그 중에 주식 수익률이 이제 그런 특징을 제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은 평균 회귀 성향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일 때는 변동성이 거의 18% 있다가 20년이 되면은 변동성이 거의 한 3%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0년이면 더 작아지고요. 30년 정도 주식을 두면은 수익률의 변동성은 거의 뭐 한 2%, 3% 정도 아주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한번 또 계산을 해보면요. 투자기관별 이거는 이제 최대 수익률하고 최소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데이터이니까요. 주가가 널뛰기를 다 한 기간이죠. 코스닥 꺼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을 때도 있었고, 그 전에 급등했었던 때도 있고, 다 들어갈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보시면은 1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계속 1년 단위로 주식 수익률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86%까지 수익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54%까지도 커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한 9% 정도 이렇게 1년 수익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3년 단위로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년 단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한 8.3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여기가 이게 다 평균 수익률입니다. 거의 뭐 8.5%에서 9% 전후로 일정한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3년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은 최대가 40%, 최소가 마이너스 16. 5년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최대가 한 29%, 최소가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는 최대로 손실이 입었던 때가 마이너스 3.5% 정도라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53%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이렇죠. 10년 단위로 더 길게 해보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없습니다. 최소가 2.0%, 최고가 15.8, 평균이 8.6%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 수익률의 평균 회귀 성향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술 취한 사람처럼 주식 수익률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 때문에 주식 수익률이라는 것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주도 똑같이 주식이죠. 배당은 받아서 좋은데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이 변동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 솔루션이 뭡니까? 우리가 배당주에서 꾸준한 이익을 얻으려면은 배당을 받으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확 변동할 위험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특히 주식이라든지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돼서 주식의 성향을 좀 가지는 그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당을 얻고 싶은데 가격 변동이 두려워하면은 그 자산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거 제레미 시겔 이제 펜실베니아 대 교수가 이 분석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데이터가 그래 길지가 않아서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특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기업이 이런 모습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S&P 500이면은 기업이 500개 있지 않습니까? 100개 단위로 5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1, 2, 3, 4, 5 나누고 1번 그룹의 100개 기업은 그 해 배당 수익률을 제일 많이 준 곳. 그 다음에 2번 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101번부터 200등. 배당 수익률에서 101번부터 200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 딱 되어서 내년 투자를 할 때는 올해 1년 동안에 배당 수익률을 많이 준 그 100개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게 1군입니다. 그 다음에 101개부터 200개까지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해서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어디가 가장 좋으냐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 1군에 투자한 이 부분이 결국 수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산술 수익률 뭐 이거는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기하 수익률이 실제 투자 수익률입니다. 변동성까지 다 포함된 실제 투자 수익률인데 그리고 이 순서대로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배당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의 다른 자본 가치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잘 올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런 쪽으로 조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최근에 한 5, 6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주가의 성적도 좋습니다. 16년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변해는 갈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배 구조하고 미국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오래 장기로 두게 되면은 배당 주식은 배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가격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같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보시죠. 아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분석을 한 것인데 이게 그 자본이득입니다.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뭐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데가 1929년, 1930년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막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거의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죠. 그 다음 오르는 때도 있고 또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배당 수익입니다. 그래서 장기를 투자할 때는 이제 배당 수익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채권 매니저들 할 때, 채권 CIO를 할 때 밑에 이제 매니저들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이놈들은 도대체 자기들은 채권을 사고 팔고 잘해가지고 정말 채권 가격이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고 이런 거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래서 돈을 벌었을까 해서 매니저들 한 3명 그를 이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는 아닙니다. 채권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은 평균적으로는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벌었던 때도 있고 못 벌었던 때도 있고 해서 결국 보니까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벌었느냐? 채권에서 주는 이자, 그 다음에 채권을 차익 거래해가지고 채권의 선물과 현물의 차익 거래를 해서 매일 확실하게 꾸준히 돈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전체 그 펀드 수익률에서 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탑을 차지하니까 내가 거래를 아주 잘했겠지. 나는 역시 시장에서 거래를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가격의 변동을 타서 하는 채권 매니저들이면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 친구들도 안 그렇더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부분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온 것이 그 성과의 비결이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그런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식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은 길들여야죠. 그 야생마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야생마가 따로 없죠. 그 주식을 길들이는 방법은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런 쪽 방법을 좀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가지고 주식시장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리츠도 상장을 해놨죠. 배당주도 상장돼서 거래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리츠나 부동산 펀드 보시면은 가격의 변동은 컸고 소득의 변동은 적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오래 장기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변동성이 큰 배당주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꾸준한 소득을 얻으실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1군, 2군, 3군 이렇게 1군이라 하면 완전히 그거는 진짜 안정적으로 이자만 얻겠다, 소득만 얻겠다 하는 것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얻는다면 그만큼 기회 손실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관점으로 그리고 장기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금융에서 부동산처럼 월세를 받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 하는 것이 그 1군이 이제 국채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채권이 있는데 당연히 신흥시장 채권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금리가 한 2% 정도 남짓하지만은 신흥시장은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좀 포함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금리라고 그러죠. 수익률이 한 4.5% 이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 가격 변동을 하는 것만 잘 참고 계시면은 장기적으로 한 4.5 정도는 내는 것이 해외 채권, 신흥시장 채권이 포함된 해외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 하실 때는 꼭 그 해외 채권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채권의 종류가 너무 단순합니다. 거의 국채하고 회사채, AA 이런 걸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수익률을 취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넓게 보면은 브라질 채권과 같은 신흥시장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하이힐드 본드도 있고,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채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채권들을 결합해서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본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고수익 채권 시장이 거의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기 어렵고요. 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이어가는데, 이런 쪽이 이제 그 자산군의 1군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군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나 인프라 펀드처럼 매번 수익을 얻는 꾸준한 배당을 주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가격이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한 것만 보고 겁이 나서 접근을 안 하는데 소득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츠,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관련된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어려운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산에 있는 산림, 나무 같은 경우도 이게 채권입니다. 왜 채권이냐면은 그 나무가 다 쿠폰이에요. 필요하면은 나무를 잘라가 팔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게 산림이라는 것도 일종의 채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소득을 줄 수 있는 2군에 속하게 되고요. 3군은 뭐겠습니까? 이제 좀 더 변동성이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주식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정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좀 배당을 많이 해주고 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적은 것. 그게 이제 배당주라든지 이제 절대 수익 펀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월세를 부동산이 아닌 금융에서 월세를 사실은 부동산 아까 제가 이제 유동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에 이게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제일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돈을 만 원으로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죠.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다고 돈이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신 걸 결코 말리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자산군으로서 금융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자산 가격 관점으로 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관점을 소득이라는 관점으로 자산을 쳐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보유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자산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 자산을 취했을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수익 혹은 혜택을 충분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군, 2군, 3군 여기 속하는 자산군들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들을 잘 포트폴리오를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제일 심플한 거는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뭐 1군을 한 50% 가지고 2군, 3군을 절반씩 또 25%씩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배당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배당뿐만 아니라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얻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 잠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에서 주는 임대 수익이 그거의 모든 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회간접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요. 이거는 뭐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큰 변동이 없고 그래서 내가 약간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이쪽 3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좀 넣어 놓으시면은 그 잠재성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거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통해서 충분히 금융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입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을 본다면은 야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고 하는 이런 쪽을 보아야 되는데 소득 중심의 자산 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좀 더 심플하고 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는 항상 그걸 살 때는 목표 수익률을 가지세요. 야, 내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한 5%는 돼야지. 그거 안 되는데 내가 왜 들어가겠어? 이런 목표 수익률을 가지는데 금융자산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십니다. 아까처럼 소득 중심의 포트폴리오 혹은 금융에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금융자산의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내가 수익률을 대충 한 4%는 소득 수익률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들어갈 타이밍이고 그다음 주가가 막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좀 이때 조금 팔아놔 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채권 쪽이 YTM이라고 그러죠. 만기 수익률이 채권이 뭐 한 4% 주더라 하면은 그쪽으로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해가지고 주식 쪽에서의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좋은 것인데 한 3.5% 정도 나오더라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 예를 들어 4%면 4%를 잡아놓고 그 수익률에 해당되는 자산들을 이렇게 편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수익률은 자기가 처음 샀을 때 자산 가격에서 나오는 배당, 그것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크게 안 변하면은 소득의 수익률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주식, 채권, 아까처럼 이제 인프라 펀드나 부동산 펀드 이런 걸 보시고 저희 매트 리얼티하고 매크로 인프라 펀드나 이런 거 여러분들과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배당 수익률이 한 5% 수준이 되었다 하면 그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왕창 사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은 이제 훨씬 편하게 유동성이 좋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큰 물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야 이게 높아졌네 이게 낮아졌네 하면서 이리저리 바꾸어 끼울 수가 없는 반면에 금융자산은 그런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방식을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은 하기도 편하고 위험도 적고 신경도 덜 쓰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 부동산 전망은 저희 그다음에 저희 센터장께서 리서치 센터장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것으로 우리가 노후를 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도 커지고 지금 시점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꾸준한 소득을 얻는 방법, 이 방법을 반드시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쌍안경을 하나 여러분들이 보신다 생각하고 내가 금융에서 월세를 받으려면 쌍안경을 하나 가져야 된다 하고 쌍안경의 오른쪽은 나는 자산을 소득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하고 쌍안경의 왼쪽 눈 아래는 이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산을 선택하고 운영하시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